여러분, ADHD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중에서도 조용한 ADHD, 눈에 띄지 않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유형이죠.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창 원장입니다. 먼저 ADHD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라는 뜻인데요.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신경 발달 상태예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과다행동과 충동형, 부주의형, 둘을 합친 혼합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볼 건 부주의형 ADHD, 일명 조용한 ADHD예요. 조용하고 얌전하고 말썽도 안 부려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본인조차도 쉽게 눈치를 못 챕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전혀 조용하지가 않죠.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창밖 새소리에 정신이 팔리고 중요한 문서를 쓰려는데 5초 전에 봤던 영상이 떠오르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왜 이렇게 멍하냐? 또 깜빡했어? 정신 좀 차려. 이런 얘기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간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자는 얌전해야지 하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냥 성격 탓으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제는 이런 ADHD는 놓치기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첫째, 눈에 띄지 않거든요. 교실에서 뛰어다니는 건 바로 보이지만 멍하니 창밖 보는 건 그냥 꿈꾸는 사람 같잖아요. 둘째, 성인은 감추는 법을 배웁니다. 속은 불안해 죽겠는데 겉으론 얌전히 앉아있죠. 그러다 결국 속은 지치고 자책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자책감은 자존감 저하, 불안, 우울 같은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죠. 조용한 ADHD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첫째,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회의 중에도 강의 중에도 생각은 자꾸 딴 데로 셉니다.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튜브 영상이 떠올라서 5분만 본다는 게 1시간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반복돼요. 둘째, 정리정돈이 어렵습니다. 책상은 늘 어질러져 있고 가방은 뒤죽박죽 되어 있고 시간 관리도 쉽지 않아요. 약속 시간에 자꾸 늦고 마감일은 늘 하루 전날이 됐어야 허둥지둥 하게 되죠. 셋째, 건망증이 심합니다. 지갑, 열쇠 어디 뒀더라? 중요한 생일, 약속, 할 일도 자꾸 까먹어요. 넷째, 감정 기복이 큽니다. 사소한 일에 짜증났다가 금세 후회하고 혼자 자책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 과하게 몰입할 때도 있어요. 재밌는 일엔 몇 시간이고 몰입해 버립니다. 게임, 드라마, 취미 같은 건 밤을 새워서라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일은 계속 미루게 되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성격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ADHD는 뇌에서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생기는 거예요. 도파민은 우리가 뭔가 재미있거나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좋아, 계속하자, 뇌가 보상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ADHD를 가진 사람은 이 도파민이 부족하거나 불안정해서 집중하거나 동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특히 여성의 경우엔 이런 증상이 더 많이 오해받고 더 많이 늦게 발견됩니다. 덜렁거려서 그래? 감정 기복이 심하네? 조금 산만한 성격 아니야? 성격 탓으로 넘겨버리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상한가? 왜 난 못할까? 하면서 혼자서 오랫동안 힘들어 합니다. 조용한 ADHD를 어떻게 알아내고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ADHD는 단순히 집중 잘 못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 발달 특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해요. 우선 면담을 통해서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릴 때는 어땠는지,
혹시 가족 중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과거 이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자가보고 설문지나 ASRS 같은 검사를 통해 얼마나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는지, 집중이 안 되는 사항이 얼마나 반복되는지 체크하게 돼요. 주의력 검사는 컴퓨터로 진행되는 테스트가 있는데요. 화면에 X가 뜨면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자극에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뇌파 검사는 뇌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ADHD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정 뇌파 패턴이 있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바탕으로 ADHD인지 아니면 불안이나 우울 같은 다른 문제인지 전문가가 구분해서 진단하게 됩니다. 조용한 ADHD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섬세한 평가가 중요해요. 진단받은 뒤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약물 치료예요. 메칠 페니데이트, 예를 들어 콘스타 같은 약이나 아토목세틴 같은 약이 있는데요. 뇌 안에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균형을 조절해줘서 집중력을 높이고 충동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 중 80% 이상이 증상 완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식욕이 줄거나 잠이 안 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처방과 조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약물 외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비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CBT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습관을 바꾸고 시간 관리나 정리정돈 같은 실생활 기술을 습득하는 거죠. TMS 자기장 치료가 있습니다. 뇌 기능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뇌가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ADHD는 알고 나면 도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약만 먹어야 한다거나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은 버려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ADHD를 알아가고 조금씩 삶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 뉴스에 소개된 박세진 강사님은 ADHD 진단 전엔 안개 속에서 사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의 질서와 자신감을 되찾으셨죠. 이런 사례들이 말해줍니다. ADHD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잘 다룬다면 오히려 강점으로 바뀔 수 있는 특성이에요. ADHD를 가진 분들 중에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일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다 집중, 다르게 보면 몰입력, 열정의 잠재력입니다. 이 집중력을 잘만 활용하면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탐구심 같은 정말 멋진 장점들이 꼽힐 수 있어요. 조용한 ADHD는 결코 결함이 아닙니다. 그저 뇌가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에요. 지금까지 이희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